내 아이를 위한 이유식의 시작. 케어비 팩토리 영상 견학을 시작합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모던한 인테리어의 세미나실과 미팅룸, 쿠킹 클래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케어비 팩토리의 모든 제조시설은 최초 출입은 물론 작업장 간 이동 시에도 위생복 착용과 손세정, 에어 샤워를 반복하여 거침으로써 위생적으로 깐깐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동조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업자의 조리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조리에서 포장까지 자동화하여 더욱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장 후에도 엑스레이 이물 검출기를 통해 꼼꼼하게 검사하여 혹시라도 이물질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고압 살균기를 통해 원재료 본연의 맛과 향은 유지하고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케어비의 체계적인 공정 시스템은 총 10단계로 철저한 검수와에 입고된 식재료를 하나하나 전처리하고 자동 조리 후 용기에 담아 엑스레이 검사합니다.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초고압 살균을 통해 맛과 영양, 그리고 안전까지 빠짐없이 챙겨주고 영하 35도 이하에서 급속 냉각 후 포장된 제품을 한 번 더 검사한 다음 꼼꼼하게 포장하여 고객님 집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합니다. 케어비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잘 보셨나요? 우리 아기가 먹을 이유식이 이렇게 햇섭 인증을 받은 안전한 시설에서 깐깐한 관리하에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생산되고 있었으니 더욱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케어비 팩토리 영상 견학을 마치겠습니다. 이유식의 새로운 기준 케어비.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 우리 아이 영양 맞춤 이유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먼 이곳 케어비 공장까지 또 달려왔습니다. 그 도움 주실 우리 케어비의 이채림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어비 제품 개발 담당을 하고 있는 이채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케어비의 박기범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어비 담당 연구원 박기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유식이 뭔가 이거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식은 뭡니까 도대체? 네, 이유식이란 이제 아기들이 분유나 그 모유를 끝내고 이제 성인식으로 넘어갈 때 있어서 성인식에 적응을 할 때 먹는 이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경험도 할 수 있고 음식을 씹거나 이제 삼키는 그런 저작 활동, 전반적인 신체 발달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이유식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제 건전한 식습관을 설정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겠습니다. 케어비에서 주로 이제 어떤 걸 이제 연구를 하시는지. 케어비 담당 연구원으로서 네네. 그 식재료 선정부터 네. 제품을 설계하거나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통해서 네네.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이유식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들 생각하는 이유식의 적당한 시기 언제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음식 먹는 모습을 볼 때 좀 침을 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음식을 씹는 그런 흉내, 오물오물 그런 씹는 그런 흉내들을 낼 때가 딱 이유식을 시작하기 적당한 시기이고요. 그게 보통 생후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리액션이 좀 빨리 해서 빨리 시작했거나 아니면 늦게 시작하거나 이런 시기가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맞지 않았을 때에 대한 또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너무 빠르게 이유식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네. 그 소화기관이 좀 미숙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네. 좀 이유식이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네네. 모유나 분유를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데 이제 이유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만큼 수유량이 줄게 돼서 그만큼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소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아기 성장이 또 이렇게 빠르거나 또 식욕이 왕성해서 이게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건너뛰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초기에서 갑자기 완료기로 간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갔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서 아기가 좀 먹는 걸 거부해서 역행하는 경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애에게 맞춰가니까 뭐 괜찮은 건지. 아이가 물론 이유식을 잘 먹는다면 문제가 없고 네네. 아이마다 그 성장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아이의 상태를 잘 지켜봐 주시면서 이유식을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식 단계별로의 제조 시에 재료가 첨부됐을 때 아기의 입맛에 따라 바꿔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기에는 이런 재료를 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그 재료를 좀 거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재료를 넣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재료를 적응할 때까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만약에 이제 좋아하는 그런 재료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식단에다가 넣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케어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건강이나 이제 영양 상태를 원령별로 맞춰서 맞춤 식단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엄마들이 그런 맞춤 식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영양학회와 공동으로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이제 설계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같은 재료로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영양이 좀 이렇게 다를 텐데 선별하는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까? 이제 케어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영양학회랑 공동 설계를 통해서 이제 개발한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학회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검수하고 이제 평가를 해서 각 아이마다 그 원령마다 이제 필요한 영양 성분이라든지 필요한 식자재가 다 달라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아이의 그 적정한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식재료를 선택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 영양 상태에 따라서 영양 식단 설계법. 그 알레르기나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좀 더 다른 아이들보다 음식에 대한 그 민감도가 좀 높아서 네. 다른 아이들보다 좀 천천히 그 알레르기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특정 식재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좀 나타났더라도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극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재료에 대해서 열을 오랫동안 삶는다든지 가공을 가지고 그냥 육수 우려내듯이 막 삶아서 이렇게 주면 좀 이렇게 덜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그 식재료에 대한 그 알레르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아무래도 좀 소량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또 있구나. 엄마들이 우리에게 식단을 이유식을 도대체 어떻게 짜야 될까? 식단표가 되게 궁금한데 이거 지금 저희가 각 집마다 이게 개월수가 다른데 식단표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가장 간편한 거는 우리 케어비 홈페이지에 식단표 나와 있죠? 네, 거기에 접속하면 각 단계별로 그렇게 하시면 다 직접 설계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꼭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주시면 여러분 식단 짜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단 짜실 때 소화를 제일 중점적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성장을 중점적으로 여깁니까?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어떤 부분을 연구할 때 그게 좀 궁금해요. 아이들은 솔직히 그 개월수에 따라서 굉장히 성장 속도가 다 천차만별이고 그 뭐 6개월 친구랑 7개월 친구랑 다 먹어야 하는 영양 성분 설계도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고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성장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런 이제 여기 케어비 이제 이유식 용기지 않습니까? 그 나가는데, 근데 요런 부분에 또 걱정은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제 먹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용기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또 염려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케어비 제품에 담는 이 용기는 그 저희 젖병에도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그 재료를 사용을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뭐 열탕이나 뭐 중탕에도 다 안전한 환경 호르몬 전혀 나오지 않는 안전성이 입증된 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배송 중에 이게 파손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염려도, 그래서 또 변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배송 과정 중에서 충격으로 인해 좀 파손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케어비 고객센터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다 이렇게 대처를 해드리니 걱정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식은 보조식이지 않습니까? 이유식 중에 모유나 분유를 먹일 때 이거 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유식의 양을 막 그렇게 뭐 분유를 먹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많이 뭐 줄인다든지 뭐 분유를 좀 줄이고 이유식을 늘린다든지 그런 거를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이렇게 먹이시기보다는 어쨌든 이유식은 다 음식과 친해지기 위한 그런 단계를 위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에 맞춰서 그 아이가 잘 먹으면 잘 먹는 대로 이제 거부를 하면 조금 또 뒀다가 또 조금씩 먹어보는 식으로 하면서 아이에 맞춰서 먹이는 걸 가장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게 고민인 분도 계시는데 안 먹어서 고민인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너무 안 먹어요. 분유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먹이시는 어머니도 계시거든요. 아이가 이유식을 먹지 않는 데에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숟가락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진 않았는지 아니면 한 번에 먹이는 양이 너무 많진 않았는지 농도가 맞진 않았는지 아니면 혹시 뭐 입자 크기가 너무 크진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그 식재료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좀 아이가 그냥 원색적으로 거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원인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아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에 맞춰서 좀 잘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식은 반드시 숟가락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근육을 사용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그 성인식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숟가락을 꼭 연습을 통해서 아이가 숟가락으로 성인식을 먹을 수 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도 트렌드라고 그래가지고요. 토핑 이유식이라고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 토핑 이유식의 연구원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장단점. 요새 맘카페에서 토핑 이유식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보게 됐었는데 토핑 이유식이 물론 그 각 재료마다 따로 준비를 해서 아이에게 먹이기 때문에 그런 원재료의 맛을 느껴볼 수 있다는 장점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 식재료 중에는 시금치라든지 뭐 브로콜리 같이 아이들이 어떤 그런 엽채류의 특이한 맛 때문에 좀 거부를 하게 되는 식재료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또 먹이게 된다면 아이가 오히려 그 식재료를 더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 그래도 아이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면 설거지거리도 많이 나오고 엄마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아이들의 영양 설계를 다 고려해서 만드는 케어비 이유식을 굉장히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토핑 이유식이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이유식이라면 이제 같은 재료에 다 이렇게 똑같이 넣어서 익혀서 하나의 그 음식을 만드는 건데 그 토핑 이유식은 이걸 다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대로 위에 뿌려서 이렇게 각각의 그 재료에 대한 질감과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엄마들이 힘들게 올바른 세척법, 멸균 상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유식 용기는 그 어른들용이랑 좀 분리해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열탕 소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독 방법을 통해서 세균 관리를 깨끗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과 도마 같은 경우는 그 교차 오염이 좀 제일 심한 도구이기 때문에 용도별로 뭐 채소용이라든지 육류용이라든지 해산물용으로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쓰긴 쓰는데 이것도 하나 궁금해요. 그 식기를 이렇게 썼을 때 그 열탕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릇에 있어서의 열탕을 했을 때 몇 도씨에서 몇 분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안전하는 100%는 없지 않습니까? 99.99%가 될 수 있는 멸균 상태가 될까요? 최소 100도에서 60분 이상은 가열을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한. 물론 100%의 안전성은 없기 때문에 100%다라고 딱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 그래도 이제 물 끓는 점이 100도니까 이제 100도에서 60분 이상 해주는 것이 좋겠다. 과일즙 이유식? 요거는 과일즙 이유식은 뭐 장단점이 또 있을까요? 아이가 이유식을 잘 먹지 않는다던가 이유식의 맛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과일즙을 사용해서 이유식을 만든다던가 다른 걸로는 야채 육수를 사용한다던가 고기 육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과일즙만 이렇게 즙을 내서 먹이는 건가요? 아니면 미음에다가 거기를 타는 건가요? 이제 그 물 넣는 대신에 좀 그걸 대체해서 과일즙을 넣게 됩니다.
그 해산물 육수팩 이거는 어떻게? 아무래도 해산물에 대한 부분은 좀 나트륨이 많다는 게 좀 걱정이 제일 많은 부분이고. 재료 자체에? 네.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 나트륨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나트륨을 제거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너무 많은 양만 넣지 않으면 충분히 그 아이들도 과일을 먹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연구원님이 생각하는 그 너무 많지 않은 양, 적당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월수마다 좀 당을 먹을 수 있는 그 적정량이 좀 다 다른데, 이게 수치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 6개월은 6에서 예시를 들자면 6개월은 6에서 8g, 7개월은 8에서 10g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집에서 만들게 되면 사실 그 수치를 정확하게 지키기는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당이 걱정이 되거나 이러면은 과일즙으로 이유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좀 피하고 이제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한 이제 재료의 본연의 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그 이유식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우리 케어비에서는 이유식에 만드는 과정이 몇 단계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케어비에는 10단계의 생산 공정이 준비가 되어 있고, 첫 번째로는 입고 및 검수 단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처리 단계, 세 번째로는 조리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 1차 검사와 포장을 진행한 다음에 다섯 번째로 1차 냉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살균을 하고, 일곱 번째로는 2차 냉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2차 검사를 하고, 아홉 번째로 2차 포장을 진행한 후에 열 번째로 배송이 되게 됩니다. 10단계.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런다면 10단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적어봐도 집에서는 한 4단계까지는 할 것 같아요. 이제 입고 마트 가서 사와서 두 번째 전처리 집에서 엄마가 직접 하시고, 세 번째 조리 직접 하시고, 네 번째에 이제 1차 냉각 한번 이제 애가 좀 시키고 2차 냉각 자기 볼에 한번 대든지 입으로 한번 불어가지고 뜨겁나 안 뜨겁나 2차 냉각 확인하시고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애기 입에 직접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소분 정리 그리고 여기처럼 2차 냉각 살균 포장 이런 부분 좀 없으니까 하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요 과정들을 좀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각 단계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이제 등장해 주십시오. 재료 등장해 주십시오. 자, 우리 케어비처럼의 그 10단계 과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계로 가장 효율적으로 영양 파괴 없이 이유식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재료를 이제 선별을 하는 우리가 어떤 입고 검수 작업이지 않습니까? 네. 궁금한 게 이제 이유식을 할 때 재료 어떤 재료들을 고르는 게 좀 더 싱싱하고 영양소가 좋은 건지 그런 팁이 좀 있으면 간략하게라도. 아무래도 마트에서 구입을 하실 때는 모든 채소들이 흙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흙이 묻어있는 채소들이 보통 이제 신선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각 채소들별로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 주황색이 좀 진한, 그리고 배추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이 좀 진한, 그 파나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초록색이 좀 진한 채소들이 신선한 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어비에서는 어떤 재료를 선정하십니까? 저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유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유기농 쌀을 선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유기농 쌀 같은 경우는 잔류농약 검사가 완료가 된 쌀들만을 선별을 해가지고 이유식을 만들고 있고, 채소 같은 경우는 국산 채소를 선별을 해서 좋은 원료로 이유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쌀도 엄마들이 직접 할 때는 솔직히 이거 직접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좋은 쌀 구분하는 거? 아무래도 좀 색이 밝을수록 좋은 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 누런 쌀들은 좀 보관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도정한 지 얼마 안 된 그 쌀표 겉표지에 보면 이제 도정 연도가 써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등급이 높은 쌀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윤기가 흐른다고 하는데 색깔이 또 뭐든지 먹는 색깔이 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이제 좋아야 되겠네요. 네.
고기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입고되는데 고기류가 있습니다. 좋은 걸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이유식에 사용하는 고기는 그 소화 능력을 좀 고려해서 지방이 적은 부위를 우선은 선택을 해야 하고, 좋은 고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선홍빛이 많이 도는 고기가 빨간 고기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되고, 보관을 하다 보면 물이 많이 생기는 고기들은 이제 그 육즙이 좀 빠져나온 고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적은 고기들을 고르시면 맛있는 이유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처리 과정입니다. 전처리 과정. 집에서 했을 때 잔류농약을 좀 이렇게 세척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효과적으로 잔류농약을 좀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쌀을 세척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좀 보게 되면 3회에서 4회 이상은 최소한 세척을 해야 잔류농약이 한 60% 정도 이상은 제거가 된다라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빡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쌀을 씻을 때 보니까 하얀 물이 하얄 때까지 이게 씻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모두 영양분이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는데. 이제 세척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네. 많은 세척을 하게 되면 수용성 영양 성분이 이제 밖으로 용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 과하게 세척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 3에서 4회 정도, 그 정도 세척을 하는 것이 이제 뭐 이물질이라든지 잔류농약을 제거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는 이제 씻을 때 전처리 과정, 좀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요것도 뭐, 농약도 제거해야 되고요. 뭐 어떻게 세척하면 좋을까요? 채소 같은 경우도 이제 흐르는 물에 최소 3회 이상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만 씻은 것보다 또 물에 또 담궈 놓는 분들 계세요. 요즘에 그거 보면 과일 같은 거, 세제나 아니면 식초나 이렇게 또 담궈 놓는, 그 부분도 효과가 좀 어떻게 있습니까? 보통 그런 과일 세척제 같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염소 소독을 기반으로 만든 세척제라서, 만약에 그런 세척제를 사용을 해서 야채를 이제 헹구게 됐다면 그 세척제에 남아있는 이제 세척제에 이제 염소가 또 야채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주는 과정을 또 거쳐야지 안전하게 이제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척할 때 수돗물로 세척도 안 하시고 정수기에 있는 물로, 애기 먹는 거다 보니까 수돗물의 염소 성분 때문에 정수기 물로만 세척하는 분도 계시는데, 과연 둘 중에는 어떤 게 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연구원 분들께서는. 수돗물로 세척을 하나, 정수물로 세척을 하나, 이제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척 횟수, 횟수를 최소 3회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고기류는 뭐 이렇게 전처리 과정이 또 따로 있습니까? 저희 케어비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기의 잡내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찬물에다가 좀 담가가지고 핏물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삶으면 고기가 좀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야채 무를 같이 넣어서 푹 삶아가지고 부드러운 소고기를 만들어서 케어비 이유식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그 팁대로 따라 하셔도 네. 상관이, 물론 맞습니다. 상당히 힘드시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방금 그런 팁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채소류도 그러면 일단 한 번에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별도 보관을 또 소분해서 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채소류는 보관은 뭐 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뭐 신문지에 물기를 분무기에 뿌려서 신문지에 싼다, 비닐봉투에 넣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방법. 이제 사용하실 만큼 이제 적정량 다 그 세척을 하시고 다 절단을 하셔서 소분하셔서 이제 냉동을 1회 소분량만큼 하신 뒤에 그 사용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는 걸 가장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케어비에서는 당일 처리하시는 거죠? 당일 처리, 당일 폐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빨리 소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영양 파괴가 가장 적게 하면서 있는 조리 방법, 이 방법을 이제 시범으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전처리가 되기 전, 그러니까 다듬기 전이란 원재료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전 처리가 된 재료인데 요거는 좀 미리 잘라놓은 거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자, 단계별로 이제 입자를 이제 곱게 하는데 요거잖아요. 그죠? 선생님? 네. 자,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몇 단계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는 완전히 믹서기에 간 상태로 초기 단계에 초기 단계. 해당합니다. 네. 초기 단계는 거의 그 입자가 네. 그 물과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게 지금 콩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검은 콩을 믹서기에 갈은 형태입니다. 요거는? 지금 그게 비타민체. 비타민체. 네, 맞습니다. 요 정도. 믹서기에 가는데, 네. 초기 단계다 보니까 입자가 적어야 되는데요. 네. 칼로 다지는 거하고 믹서기에 또 갈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양소가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이유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편의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할 때는 믹서기에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은 재료를 선별하고 이제 전처리 과정도 걸치면은 아기가 잘 먹을 수 있게끔 이제 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입자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초기의 입자에 대한 수준부터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콩하고 이게 비타민체 이 정도는 거의 입안에 남지 않는 물과 같은 수준으로 이게 초기 단계죠. 네. 믹서기에 갈면 되는 거고요. 네. 믹서기에 간다고 영양 파괴가 크게 차이가 없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기를 넘어가서 이제 조금씩 커지잖아요. 그 단계가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가 텀이 몇 개월이죠? 7에서 9개월. 7에 9개월, 그럼 4개월이니까 한 2, 3개월 정도 차이 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입자 크기가 어느 정도로? 중기 같은 경우는 입자의 크기를 한 3m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배죽 같은 경우로 따져보자면 지금 중기 같은 경우는 6배에서 7배죽으로 해가지고 쌀과 물의 비율이 1대 6에서 1대 7 정도 될 수 있는 농도를 맞춰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네, 그 다음 단계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입자 크기는 이제 5mm 정도까지도 커지게 되고, 그리고 쌀과 물의 비율인 배죽도 한 5배죽으로 좀 꾸덕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직하게 했는데 아기가 못 먹거나 좀 넘기기를 좀 힘들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다시 물게 가도 네, 크게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중기를 이유식 말해보면 중기 이유식 이름이 뭐죠? 검은 콩 비타민체 쇠고기 죽입니다. 네, 들어간 재료는 다 붙이는데요. 네. 자, 그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파도 이렇게 다 갈은 양파즙인 상태로 집어넣습니다. 하고 저희 야채 육수도 넣어서 이렇게 해서 95도에 30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늘러붙지 않게 섞어주면서 조리를 하면 검은 콩 비타민체 쇠고기 죽이 완성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료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면 이때 따로 넣는 겁니까? 어떻게 쓰는 겁니까? 얘네들은? 이 야채들은 이제 아까 저희가 넣었던 야채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오 마이 갓. 그거 육수 하나 만들려고 네. 지금 여기 케어비 공장에 있는 주방에 가서 이 재료들을 다 가져온 게 육수를 내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여름이에요. 마트를 가셔가지고 재료를 다 골라가지고 어떤 게 좋은가, 당근 이게 신선한가, 원산지는 어딘가, 국산인가, 색깔 좋은 거 고르셔가지고 다 불러 집에 오셔가지고 전처리 작업 물에 담궈 3번 씻어내고 물에다가 막 다지고 믹서기에 갈고 소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건 또 냅두고 그 와중에 이 재료를 굳이 육수를 내가지고 이 삼복 더위에 이 더위에 육수를 내가지고 참 오마이갓 이 모든 과정을 케어비가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은 콩 비타민체 쇠고기 죽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중기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열심히 만드셔가지고 한 부분인데 요렇게 맛도 한번 잡아볼까요? 봐도 될까요? 그럼. 네. 이유식계의 한 입만이라고 제가 한번 향은 다 살아있네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그 중기 정도의 되직함은 이 정도. 네. 뚝뚝뚝뚝 흘러내리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엄마들이 그 물기에 대한 되직함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완전한 이제 미음 상태의 음. 형태가 초기입니다. 전혀 입자가 아예 보이지 않고요. 요렇게 주르륵. 이제 중기가 방금 보여줬던 요 정도 중기. 그 다음에 주르륵은 아니지만은 툭툭툭 떨어지는 정도. 중기 정도의 되직함은 요 정도. 네. 뚝뚝뚝뚝 흘러내리는 정도. 후기는 입자감이 이 정도고 이게 한 3에서 5mm 정도 입자가. 야채를 다져 놓은 거고 5배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입자를 3mm 잴 수 없으니까 보면 중기는 두두둑인데 후기는 툭이네요, 그냥.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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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완력인가요? 네, 이거 완력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기는 이렇게 야채도 5mm 이상으로 다져서 다 입자감이 살아있고 4배 진박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의 우리 아기의 원령별로 봤을 때 한 되직함은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아기가 먹기 좀 힘들어해서 했을 때는 물을 붓거나 이렇게 해서 좀 묽게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물을 부었을 때 다시 재가열을 해야 됩니까? 그냥 물만 부어서 그냥 생수를 부어서 이렇게 먹여도 되는 겁니까? 간편하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정수에 열수를 넣는다던가 해서 잘 섞어준 다음에 아이가 먹기 좋은 온도로 식혀서 바로 먹여줘도 무방합니다. 네. 아기들 좋아하려면 그 재료 본연의 그 풍미? 이런 것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케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를 하고 이게 영양 성분, 그러니까 가열을 하게 되면 이제 영양 성분 파괴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오랜 가열을 하게 되면 또 채소가 약간 본연의 맛이 좀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리 후 이제 이 케어비 제품들 다 포장을 한 다음에 HPP라는 이제 비가열 초고압 살균을 통해서 이제 열을 가하지 않고 심해 압력이 한 5에서 6배 정도 되는 살균 방법을 통해서 케어비 그 재료들의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영양소 파괴도 덜 하면서 위생도 이제 한 번에 다 모든 것들을 잡는 방법으로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은 방법과 기간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1회 섭취량씩 소분을 해서 네. 냉동 보관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관 기간은 길어도 뭐 일주일 이내에는 소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짧게 섭취를 한다고 하면 냉장 보관을 해도 무방합니다. 힘들다고 많은 양을 이렇게 해놔서 쟁여놓는 것보다는 네. 가장 좋은 거는 그때 한 2, 3일 정도, 최대 한 일주일 정도의 저 분량만 만들어 놓고 네. 소비를 하시고 다시 또 만드는 게 힘드시겠지만 그것도 안 된다. 예? 이제 케어비 같은 이 제품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될 것 같고, 보관 용기도 비닐 봉투에 담아서 이제 소분해서 보관하신 분도 계시고,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는 게 좋다는 분도 계시고, 사기 그릇에 담는 것도 좋다는 분도 계시는데, 연구원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보관 용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보관 용기는 그 섭취할 수 있게 바로 준비가 될 수 있는 용기가 제일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거나 열탕으로 중탕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의 용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또 이렇게 그래서 옮기다 보면 네. 또 다른 거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요런 전자레인지 가열될 수 있는 그릇에 보관을 하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밖에 나갈 때도 그대로 가져가면 이제 먹이는데, 그 냉동돼 있는 거 이제 밖에 나갈 때, 특히 요즘엔 덥지 않습니까? 네. 야외에 나가서 이제 나들이 갈 때는 이걸 그냥 나가면 뭐 이렇게 보온 보냉하는 그쪽으로 보관을 해서 나가는 게 더 좋겠죠? 네, 맞습니다. 그 케어비의 양모 가방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외출용으로 편하게 거기에 이제 아이스팩 하나 넣어가지고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가지고 나가시면 편리하게 밖에서도 이유식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전자레인지 이렇게 데워서 먹어도 애기한테는 먹는 데는 영양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용기 있으면 참 좋네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이 용기 여러분에게 선물로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 보관된 이유식을 섭취할 때요. 네. 아까 뭐 전자레인지 돌렸다고 하는데 제가 엄마 입장에서 꼬치꼬치 여쭤볼게요. 네네.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방법, 중탕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접 재가열을 하는 방법,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편리한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제 직접 가열을 할 경우에는 그 수분 증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을 계속 보충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좀 생기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나 중탕 가열을 통해서 조금의 수분만 보충해도 되는 그런 편리한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머님들이 거의 연구원님 수준으로 최소한의 열량과 영양소를 파괴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음식물 보관에 좋은 냉장고의 온도 설정은 몇 도가 가장 좋습니까? 냉장 보관은 0도에서 10도의 조건을 맞춰주면 네. 충분히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냉동에 좋은 온도는 혹시 설정은? 냉동에 좋은 온도 설정은 영하 20도로 설정하는 20도로 게, 이렇게 설정합니다. 오늘 또 각 집마다 냉장고 온도 설정 지금도 다방인데 냉장실은 네. 좀 자주 여니까 조금 더 높여놔도 네, 맞습니다.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이유식을 먹일 때 열을 가했기 때문에 뜨겁지 않습니까? 네.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온도를 식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또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방금 했던 걸 식혀줬을 때 식히는 방법, 올바른 방법 1번 입으로 불어준다, 식힌다. 2번 냉장고에 넣어줘서 식힌다. 3번 상온에 그대로 두고 자연스럽게 쉽게 놔둔다. 4번 차가운 물에 중탕을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냉각하기 좋은 방법은 그 뜨거운 이유식을 그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온도로 빨리 떨어뜨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차가운 물에 담가가지고 냉각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 좋은 방법인데 영어는 맞습니다. 굳이 우리도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네. 이렇게 불어. 됐다 먹어라. 불어가지고 요즘 같은 지금 시대는 좋지 않은 방법이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에다가 넣어서, 그러니까 입안에서 식혀가지고 주시는 어머님들이 종종 계시는데, 네. 그러면 그 부모의 충치 세균이 또 아이한테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부모님의 입에는 닿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컸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입에 넣었다가 기미상궁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그게 제일 싫었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초기, 중기, 완료기까지 물기 정도, 그 다음에 이유식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두운두 육아 토크쇼 출연해 주셔가지고 아주 꼬치꼬치 드리는 질문에도 다 일일이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케어비에서 엄마들이 세상의 모든 이유식을 다 만들어서 다 먹여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케어비에서는 그게 또 가능하다면서요? 지금 저희 케어비는 그 약 100종의 식재료로 400종의 이유식과 100종의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단을 통해서 그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유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과연 그 100종류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 쓰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도 생각도 들거든요. 케어비 자량을 주구장창 하셔도 되고요. 그런 마음에 엄마의 마음을 대변하시는 마음을 쏟는다고 하셔도 되니까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한테 항상 어떤 걸 먹이면 좋을지, 어떤 거를 먹고 자라야지 건강하게 클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어비 연구원으로서 항상 그런 부모님들의 걱정거리, 고민거리에 항상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이유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또 먹는 거다 보니까 우리 아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 항상 중요한 게 위생 그리고 안전, 이게 안전하게 만들어졌는가, 이게 위생적인 제품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어비는 10단계나 되는 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면서 영양소도 충분히 설정이 되어 있는 제품을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더 맛있고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이유식을 먹일 수 있도록 저희 케어비 제품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시는 거 아니시죠, 지금? 약간, 내가 이렇게까지 엄마의 마음을 대변해서 연구해서 만든 건데, 그걸 좀 이렇게, 몰라주실까봐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하셨던, 아니, 그런 마음도 되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만들어서 엄마에게 갔는데, 알아주시면 되게 감동받으실 것 같고, 또, 애가 잘 안 먹어요. 이게 당신이 잘못 만든 이렇게 하면 그만큼 또 억울하시고 서운할 것 같으니까, 또 그런 부분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매일같이 연구하고 계실 거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눈물을 닦아야 했는데, 파로 좀 닦으시면. 자, 우리 또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외에도 저희가 한번 가열한 이유식을 한 번 더 비가열 살균함으로써 더 안전하게 만들었으니까 정말 걱정하지 않으시고 우리 저희 케어비 이유식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많은 엄마들에게 이러한 주제로 이유식에 관한 주제를 진행했을 때 질문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애가 요만큼 먹는데 괜찮을까요? 이만큼을 먹는데 괜찮을까요? 이거 안 먹는데 괜찮을까요? 저거를 먹는데 괜찮을까요? 이거랑 이거랑 먹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공통점은 다 우리 애기만을 위한다는 겁니다. 애기만을 위하다가 엄마들에 대한 마음도 몸도 너무 쇠퇴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을 항상 연구하고 있는 저희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케어비, 이렇게 또 세상에는 많은 분야에서 여러분의 육아를 돕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함께 해주시면서 그 마음 알아주시고 용기를 얻으셔가지고 아기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한 진심은 아기에게 힘이 되자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아기 키우는 데 있어서 모르시는 거 있으면 항상 문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아기 똥까지 분석해 드립니다. 또 아기 이유식 궁금한 거 요거 좀 해주십시오. 어머님들이 라이브로 아니 실시간으로 답변이 궁금하다 그러는데 오늘 방송을 하시면서 궁금증 댓글로 다시면 두 연구분들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댓글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엄마들이 더 좋아할 것 같고, 그것도 좀 공개적으로 한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케어비로 전화번호 좀 자막으로 저희가 깔아드릴 테니까 문의 주시면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안내를 좀 해드리고, 뭐 식단이나 재료 이런 거 부분까지도 다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좀 부탁해 주시면 엄마들의 기분들이 조금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드립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케어비의 박기범 연구님, 이제 이채립 연구원님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근두근 요가 토크쇼 잠시 후에는요, 애기의 힘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를 드렸으니까 이게 기쁨과 선물을 드리는 시간도 하겠습니다. 이육식 용기 함께 또 드릴 테니까요. 잠시 쉬셨다가 라이브로 진행되는 2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의 한부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경품 추첨 종합을 올려라! 고맙습니다.